우리 교과서야말로 역대 정권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공과 과를 모두 서술한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 8종 교과서가 이 역대 정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그 7종 그 교과서들은 지나치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공만 과하게 서술했고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게 평가했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이 8개 교과서를 다 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16을 그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그 이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부분인데 예. 이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교과서들은 모든 것을 지나치게 어두운 색깔로다가 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심지어는 근거도 없이 너무 그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교과서에 너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이 정체성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몇몇 교과서들에서는 우리가 월남 파병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뭐 한국군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됐다. 뭐 한국군에 의해서 양민이 희생됐다. 그 학살이라는 표현을 갖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군이 기본적으로 이 월남에 그 파병된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이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또 군대의 어떤 그 현대화에 필요한 어떤 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면 국가로서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북한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그런 국가적인 그 지도자로서는 그거는 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고충을 이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 대단히 왜곡된 내용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동백림 간첩단 사건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백림 간첩단 사건은 조작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확대 과장됐다는 말을 했지 그것이 조작됐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재 교과서에서 그것이 조작됐다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1차 인혁당 사건도 그것은 조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1차 인혁당 사건을 일으켜서 시위를 억누르려 하였다고 해가지고 조작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요. 그거는 명백히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려고 쓴 그야말로 왜곡입니다. 주 교수님, 예. 네. 그 대목 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제일 좀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나타났던 뭐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살을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미라이촌 사건 같은 게 그게 있죠.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 그건 미군이 한 거지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를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군이 한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지금 여기에 교과서에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네. 한국군이 그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그 교과서에 표현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여기다 다 쓸까요? 그렇다 그 쓰든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한국군을 모욕하는 듯한 어떤 표현이 그게 국권에 어떻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게 어떻게 그게 모욕입니까? 그러면 사실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교과서에. 예를 들면 교과서에 예.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이미 사과를 표명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를 얘기한 거죠. 학살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사과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학살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서에 왜 학살이라고 씁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실제 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그게 청소년들한테 적합한 역사.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럼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만 교과서에 쓰면 됩니까? 공과 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만 쓰면 안 되죠. 학살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근거를 거기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는 자료를 찾아보거나 다음 교과서에 그냥 양민 학살이라고 그다음에 그 막연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더 교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학생이 찾아보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하셔야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기 새로운 때문에 주제입니까?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 해방 베트남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 지적하신 거에 대한 답변. 그렇죠. 이 교과서의 전반적인 부분은 뭐냐면 민주화, 축소, 독재에 대한 어떤 미화 이런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4.3 사건에 대해서 법률과 다른 규정을 이 교과서에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3 사건은 47년 3월부터 54년 시기에 민간인 희생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사건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서는 48년에 이 남로당 봉기만이 4.3 사건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경찰과 우익의 희생을 다루고 그 수습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과정에서 일부 민간인이 희생된 것처럼 읽히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4.19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16을 미화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 4.19에 대한 폄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과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 선거의 핵심은 이승만 당선입니다. 이승만 부분을 빼고 이기붕만을 얘기하면 이기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기분 나쁜 서술이 되겠죠. 그리고 또 4월 11일에는 시위로 숨진 학생 김주일의 시체가 바다에서 인양되었다. 시위로 숨진 게 아닌 것이고 체류탄에 맞아서 숨졌다는 게 기존의 정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시위라고 쓰고 있고요. 예. 고대 학생들이 동대문 근처에서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서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정치 깡패들에 의한 폭행 사고가 일어났다고 씁니다. 이 폭행 사고가 아니고 정치 테러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면 정권이 경찰 4,500명 이상을 해고시켰다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경찰의 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개혁의 부정부패가 4.19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래서 치안이 약해지고 북한이 내려올 위험이 있으니까 군부가 5.16을 일으키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쓰고 있어요. 5.16에 대해서도 5.16이 일어난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인정하고 육사 생도들이 지지 시위를 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면적인 겁니다. 좋습니다. 당시에 거기까지. 예, 제가 반론을 예, 해드렸죠.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한 반론만 듣고 패널들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4.3 사건에 대해서 이신철 교수께서 참 많이 왜곡을 하고 계신데 4.3 사건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한 4.3 사건은 47년서부터 54년 맞아요. 그런데 4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은 그건 무장 봉기예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무장 봉기냐? 남로당에 의해서 제주도 남로당에 의해서 일어난 무장 봉기입니다. 그걸 4.3 사건이라 이거죠? 4.3 사건이 아니라 4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근데 4.3 자, 사건이라고 쓰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 4월 예. 3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4월 3일이라고. 자, 그런데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이 4.3 특별법을 만들 때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대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도 보면은 누가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지는 아시죠? 이 박원순 현 시장이 이 보고서의 책임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 강창일 의원께서 거기에 간사를 맡으셨는데 예. 그 안에 분명히 4.3은 남로당이 조직 수호와 단선 단정 반대를 위해서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선 예. 판단한 것이지. 5.16 부분까지도 한 말씀. 예, 5.16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 5.16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것이 무혈 구테타로서 정착이 되게 된 그런 배경, 참 의아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통 후진국에서 구테타가 일어날 경우에는 대체로 그것이 유혈화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료로서 장준하 선생의 사료를 원래 제시하려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준하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2공화국의 혼란과 부패라고 하는 것이 자유당 때하고 차이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16이 유일한 어떤 그 선택이 아니냐는 식의 논지를 사상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장준환 선생 그 소신이 강한 분이거든요. 예. 바로 그분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5.16 때의 상황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구태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예, 아니고 알겠습니다. 헌정 중단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각종 문제 제기가 있었고 문제 제기 당